요거까지 하였더라.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이후에서 지금 비수도권으로 가면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다시는 못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도권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은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양극화 되는 곳이 항상 비수도권에 대한 맹점이에요. 그냥 오를만 하면은 옆에서 미분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초과 수요가 미분양 시장으로 이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돼요. 항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분양은 또 할인 분양을 하면서 기존 시장을 또 침체시켜요. 이게 택지 개발이 많은 비수도권에 대한 현상들이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요. 오를만 하면 떨어져요. 오르고 나서 다시 떨어져요. 막 대구도 그러고 뭐 대구 수성구 이번엔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대구가 침체가 일어날 때는 막 올랐다가 옆에 택지 개발 많이 하니까 또 떨어졌다가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근데 경기권에서도 맨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경기권에 있어서도 막 오를만 하면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잘 안 떠나려고 하는데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은 막 1기 신도시 갔다 2기 신도시 갔다 3기 신도시 갔다 막 다 신도시 전문가로 변해가지고요. 막 자기가 신도시를 막 헤매고 다녀요. 막. 그냥 그 사람들은 외곽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어디 사는 지역의 특정을 안 둬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다산 신도시를 살까요? 동탄을 살까요? 무슨 뭐 예? 하남을 살까요? 막 이렇게 외곽순환도로로 막 지가 외곽순환도로를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을 안 줘요. 사는 지역의 특정을 안 짓기 때문에 이탈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근데 강남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들어오면 잘 못 떠나요.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를 한번 누려본 사람은 떠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특히 여성들 운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강남 옹호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제일생명 사거리에서 신호 2번 건넌 다음에 우회전하면 돼. 근데 인천 가면 막 간속 오거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을 봐도 오른쪽으로 두 번째 오른쪽으로 가려는 동 막 오른쪽이 2개야. 예? 기반시설 자체가 엉망이에요. 기반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선호 현상이 생기니까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외곽 지역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힘든 게 너무 지금 미분양들이나 어떤 공급량들이 초과 수요를 글로 흘러갈 수 있게 다 지금 받쳐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야 뭐 수요 공급 법칙에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그런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 속도가 너무 빨라요. 뭐 도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지역주택 조합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이해관계 속에 있어서 공급을 빨리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수용이야. 그냥 뭐 가보세요. 지금 대장동 이런 데 가보세요. 그냥. 예? 뭐 5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놨다 이제 와서 강제 수용이 웬 말이냐. 막 뛰들르고 난리 났어. 그냥 강제 수용이야. 그냥. 그래서 도시 재생은 도시의 크기는 한정돼 있지만은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결론은 뭐냐면은요. 도시를 팽창시켜요. 막. 도시가 커져.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도시가 커질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디 하나는 죽고 어디 하나는 그냥 계속 싸지고 그냥 도시만 커지고 있다니까. 도시가 막 커져. 예? 제2동탄이 있다가 제1동탄이 있다 2동탄이 생겼다가 밑에 고속도 생겼다가 막 그냥 커지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초과 공급만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여기를 뭐 이제 팔고 뭐 부평으로 떠나라 가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하나를 헐고 짓는 거기 때문에 이주 수요라는 게 발생을 해갖고 초과 수요가 항상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구시가지에서 신도시로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럼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추가적인 개발될수록 추가적인 수요가 계속 필요하고 구시가지는 오히려 하향 천이 현상이 일어나요. 헌아파트로 똑같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희소성은 없어. 근데 옆에 새 거가 생겼어.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가고 여기에는 지금 사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떨어진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불 능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 지불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되는 거죠. 이러면서 도심과 양극화 현상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도심은 더 팽창을 해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지금 뭐 조선중공업 다 일 안 하고 있어요. 다 문 닫았다 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뭐 도심으로 몰리겠죠. 그 인근의 도심 뭐. 그 인근의 도심으로 모이면서 그 도심은 팽창을 못하고 한정돼 있는 자리에서 도심은 계속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요. 그래서 저가 주택에 대한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저가 주택에 대한 가격과 저가 주택에 대한 월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뭐 금융위기 사태 같은 게 올 때 이 아파트에 대한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막. 저가 주택에 대한 월세가 엄청 올라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세입자한테는 막 월세를 많이 올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못 올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 떠나고 비어 있다면은 막 새로운 사람들한테 월세를 있는 대로 막 올려요. 초과적인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면 그냥 어딘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반대편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반대편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삼성동에 현대자동차가 입점을 다 했어요. 다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면은 저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어디가 나빠졌을까요? 이쪽 입주할 때 어디에 인구들이 이동을 했을까? 그럼 그쪽은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보기에는 화성 쪽이 아닐까 싶고요. 남양연구소 뭐 이런 데들 현대자동차. 그럼 그쪽 인구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러면 그쪽의 시장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어디가 좋아지면 어디가 나빠지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뭐 나쁘다는 것만 계속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막 그쵸. 쉬는 시간에 안 좋은 정보만 서로 나누고 있고 막 시끄럽게. 예.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 성향을 분석해 보더라도 서울 등의 이런 데들은 보면은 거주 지역을 한정 짓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거주 지역의 한정성이 없어요.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FTA가 생길수록 더 문제는 발생될 수 있어요. 와. 그리고 뭐 신흥국들이 더 발전할수록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제조업도 지금 특수한 제조업, 그러니까는 반도체도 제조업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 특수한 제조업을 빼고는 지금 다 엉망이에요. 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신흥국들로 다 흘러갔어요, 그냥. 회사들도 글로 갔어요. 회사들 갈 때 사람 데리고 가요? 아니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럼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회사만 떠났어요. 일자리 어떻게 돼요? 일자리 없어져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FTA가 될수록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잘 만들수록 우리나라 공장들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제조업은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고용은 더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도심으로 더 몰리게 되겠죠. 도심은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심 회귀 현상은 임차인을 증가시키고 기존 도심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굉장히 증대를 시켜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아질 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셔도 돼요. 제하복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금리가 많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 점점 더 그 사람들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걔네들은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 별로 없었어요. 당장 내일 될 것처럼 뭐 몇 층으로 짓겠다 코미디를 하고 있었어요. 코미디. 예비안전진단 신청해놓고서 뭐 35층으로 짓는지 50층으로 짓는지 서울시랑 싸우고 있어. 뭐 장난해? 아니 조합설립인가도 안 되는데 무슨 사업시행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웃겨진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제가 그냥 흥분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인터넷 쪽에 고객들이 오시니까 조금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좀 안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비가 오고 춥고 그러면 청계산에 못 가니까 여기 날씨가 좀 추워져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요.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양극화 뜻은 뭐냐면은 한쪽이 되게 커졌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한쪽이 나빠지면서 커지니까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될 때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될 때 내가 안 되고 이러면 더 벌어지는 거고, 안 될 때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양극화에서 내가 남들 자산이 떨어질 때 나는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내가 반대 양극적인 행동을 한다면, 예? 남들 할 때 안 했잖아요. 근데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성공을 조금만 해준다면은 간격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너그러지셔야지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말고. 안 해보고 겁부터 먹잖아요. 뭐 하나 더 하면 종부세가 엄청 나오는지 아니, 내가 보기엔 뭐 종부세도 하나도 안 낼 것 같은데, 뭐 하나 더 사면은 막, 겨우, 이제 한 채 더 살 거면서 다주택자들은 막 이렇게 큰일 나는 줄 알고, 자기가 다주택자 되면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에? 다주택에 대해서 경제에 피해를 줄 것처럼 막 이상하게 정의롭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 주택을 또 사도 되냐고 막 그러고. 제가 막 주택이 한 200개 있는데 또 사도 되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있는데 또 사도 되냐.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어제 혹시 1,000,000원 투자 세미나 강의 보셨어요? 우리 윤영식 부장 잘생겼죠? 네, 저희 사무실에 인물 보고 뽑거든요. 실력은 두 번째고. 그게 아니라 실력도 있고요. 저는 이제 빨리 마치고 이제 윤영식 부장님 아마 지역 설명을 조금 더, 어제는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 아마 짧게 설명하실 거예요. 1,000,000원 투자인데요. 뭐 떨어지면 1,000,000원이고요. 100만원만 오르면 10% 이득이고, 1,000만원이 오르면 100% 투자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했지만, 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모텔에 대한 수요는 완전히 줄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모텔에 안 가도 돼요. 다 혼자 살아. 1인 가구가 너무 증가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모텔촌이 그래서 다 변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보다 모텔에 대한 수익성이 어떤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괜찮은 호텔들이 많이 생겼어요. 관광진흥법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을 하면서 도심 내에 괜찮은 호텔들이 많이 생기면서 호텔 가격이 거의 모텔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모텔 같은 모텔들이 다 죽어요. 그럼 결론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주는 지역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희랑 오래 하신 분은 계시겠지만은, 저희가 서초동 그 상업지역 이렇게 남부터미널 할 때 3억 2천 정도의 투룸 이렇게 끝난 게 불과 2달 전인데,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4억대 초반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투자 금액이 막 3천 막 이랬었는데, 만약에 그 금액에 매도가 되면은 세전 수익은 한 300% 정도 돼요. 뭐 그런 것들처럼 조금 너그러운 투자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연세들 드신 분들도 이 사람 제가 얘기 많이 해요. 예. 워렌 버핏, 또 트럼프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인데, 이 사람 재산이 이제 79조 8천억이었는데, 이게 2014년도 건데 아마 지금 더 늘었거나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재산의 95%는 60세 이후에 형성이 됐대요. 60세 이후에 95%는. 그래서 뭐냐면 그 연륜과 경험이 결론은 나중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빨리 포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뭐 더 앞으로 엄청 오래 살거든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온다니까는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아마 벌써부터 미래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보다 약간의 그냥 희망적인 거 가져가시고, 전은성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이제 같이 좀 가면 좋겠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라는 게 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약간 이제 얼음에 붙어있는 썰매가 움직이는 논리랑 비슷한데, 이게 잠깐 떼기가 힘든데 떼지기만 하면 앞으로 되게 잘 가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용기를 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밤길이 가기 어려운데 진짜 5살짜리 손만 잡고 가도 안 무섭거든요.
그냥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용기를 좀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